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아주 골 때리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3월 26일이 최대 관전 포인트가 이번 한 주 동안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를 해봤었는데, 지금 약식재판 벌금 합의와 관련해서 이 소송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관련된 공동 요청이, 이 서한이 지난주에 법원에 제출이 되면서 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3월 22일에 현지 시간으로 이 비공개 서류가 제출이 됐고, 25일에 양측 미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리고 어떤 내용들을 공개를 할지, 양측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의사를 조율하는 자리고, 이 내용들 수정된 문건들이 법원에 제출되는 게 3월 26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3월 27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뭔가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측 미팅 협의 자리에서 진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펼쳐졌나 봅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SEC가 사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20억 달러를 벌금으로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고 SEC의 실체를 우리는 계속해서 폭로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매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SEC는 의회 위임 권한을 심각하게 남용해 왔다. 이 법에 대한 충실한 로열티 없이 행동했다라는 이유로 판사들에게 훈계를 받기도 했다. 이게 사라네번 판사가 SEC를 향해서 법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 이렇게 야지를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데, SEC가 의회가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 이거 지금 난리잖아요. SEC의 나와바리는 SEC 위원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결정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고, 그래서 SEC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와중에서 양측이 정보 공개와 관련된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20억 달러 벌금 얘기가 지금 등장을 했다라고 우리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의 멘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이죠. 2조 6천억 원,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원화로 1,3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리플의 법률 책임자 이 CEO죠,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 사이다 발언의 대가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SEC는 허위, 왜곡,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된 진술을 하는 곳이다. 이들은 법을 처벌하고 협박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다. 법원이 구제 절차를 공정하게 접근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면서 SEC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이 정도면 말이 좋아 비판이지, 굉장히 강한 비난의 어조를 깔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른바 레머디 브리핑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절차가 지난해 7월 법원의 약식재판 판결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XRP는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SEC는 벌금을 물려야겠다 라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 판결 전에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해결책을 제안하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금을 때릴 것인가, 때리면 얼마 정도로 할 것인가, 양측이 서로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데, 그래서 레머디 브리핑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 여기서 지금 20억 달러가 나오니까 지금 희겁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절차가 소송의 특정 부분에 대한 공개 절차, 이걸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인데, 이건 거의 뭐 지금 뭐랄까, 효율적으로 상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과정으로 SEC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레머디인가 뭐 싶은 거죠. 구제가 아니고 거의 파국으로 상황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 지금 이 20억 달러라는 벌금 요청 가능 규모,
액수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게 이른바 블록원 사건입니다. 이오스 개발사죠, 블록원. 사실 이제 블록원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SEC한테 때려 맞으면서 2018년이었나? 2018년에 SEC에 때려 맞으면서 이 벌금 합의를 했던 건데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진행됐던 ICO 당시에 이 40억 달러를 블록원이 모금을 했습니다. 이 40억 달러가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역대 최대 규모 모금 사례로 꼽히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곳, 다름 아닌 블록원. 그래서 이오스 코인이 한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ICO 모금 활동에 대한 SEC의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됐던 게, 지금은 리플이 거의 상징성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블록원이 굉장한 어떤 이슈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SEC가 40억 달러 ICO에 대해서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던 거고, 벌금 2,400억 달러 부과로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원화 기준으로 따지면 312억 원 수준인 건데, 이게 40억 달러 규모의 ICO에 대해서 양측이 합의한 게 이 벌금 2,400억 달러. 그런데 지금 리플에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20억 달러, 2조 6천억 원.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19년도에 이제 벌금 합의가 됐던 거네요. 2017년에서 2018년까지의 ICO에 대한 SEC의 규제, 그리고 이에 대한 벌금 합의가 2019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원의 경우에는 이 벌금의 전제가 되는 게 40억 달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물량, 이 규모가 얼마냐면 7억 2,890만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달러 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소리가 아닌가,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지금 우리는 실시간으로 거의 듣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법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게 당시 리플 소송 약식 재판에서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단 근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억 2,890만 달러 규모의 XRP 물량은 증권에 해당하고, 이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SEC의 의지, 이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레머디 브리핑. 그런데 이건 레머디가 아니고 지금 거의 파국으로 몰아가는, 이게 전례랑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 이오스 사건만 하더라도, 블록원 사건만 하더라도 40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2,400억 달러 벌금을 합의했던 건데, 지금 고작 7억 달러대 규모와 관련해서 20억 달러 벌금을 때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과연 뭘 기준으로 하는 거냐? 이건 뭐 무슨 괘씸죄 적용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스갯소리로 헌법 위에 괘씸죄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안겨주는 그런 SEC의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가 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조 6천억 원이면 우리나라 웬만한 잘 나가는 중소기업 연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거의 스타트업을 조지겠다라는 그런 의도여서, 그런 의도가 이제 읽히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조금 희한한 상황이 지금 미국 SEC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진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판 힘겨루기 차원에서 SEC가 떠보기 위해서 지금 던진 건지, 양측이 협의 과정에서 던진 건지, 아니면 진짜 이 파국을 암시하는 건지.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나 리플의 CLO가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 놓고 보면, 리플 입장에서는 이거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겠다. 어차피 지금 4월에 1심 정식 재판이 이제 시작되고, 판결 결과 나오면 어쨌든 2분기에 배심원 판결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뭐 한 2분기나 3분기에 판결 나오면 뭐 대법원까지 가든 말든 이제 뭐 상관없는 겁니다. 약식 재판 수준으로만 나와줘도 땡큐인 거고, 지금 일단은 이에 대한 SEC가 만약에 실제로 20억 달러 벌금을 법원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라면,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도, 판단을 할지도, 이것도 상당한 관심사가 될 건데, 어쨌든 과거 전례 중에 가장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원, 이오스의 개발사,
블록원이 40억 달러 규모의 ICO에 대해서 312억 원 벌금을 합의했던 것과 비교해서 고작 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XRP, 증권으로 규정된 XRP에 대해서 2조 6천억 원 벌금을 때린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되게 재미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결정을 조금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합의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해진 내용들만 놓고 보면,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막판 힘겨루기, 이 줄다리기 상황에서 던져지는 하나의 리플 CEO가 노리고 있는 여론전 차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표면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이건 거의 보아라 파국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는 불발되고 4월부터 개시가 되는 4월 23일 이때부터 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1심 정식 재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더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상황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막판 변수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법원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이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가지고 이 100년 된 하위 테스트라는 기준을 억지로 껴맞추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는 법원이 좀 갈래타기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의회도 조금 나서서 적극적으로 입법 규제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아무튼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상황이 참 개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질어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미국 경제가 표면적으로는 튼실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 이게 이면을 좀 따지고 보면 어질어질하잖아요. 물가도 안 잡히고, 그래서 금리 인하도 지금 섣불리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뭐 정치적으로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 블록체인이라는 혁신 기술과 관련된 규제 이슈에 있어서도 굉장히 과거지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그렇기 때문에 더 이번 미국의 올해 대선 결과가 더욱더 주목도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와중에도 어쨌든 XRP는 그래도 갈 길을 조금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64달러 지지 테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까지 뚫어내면서 순간적으로 0.6달러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패턴이 지금 XRP가 되게 예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이슈적인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최대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송 상황이 꽤나 이 거지같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차트적인 패턴은 굉장히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이때 2013년에서 2017년 요때 이제 3달러 돌파했을 때가 6만 퍼센트 가까이, 이른바 600배 랠리가 이루어졌을 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 만들어진 대칭삼각 패턴이 4년짜리였는데 지금 6년짜리라는 거죠. 6년짜리 패턴이기 때문에 와,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기대감이 2주 차트를 통해서 좀 약간 포착되고 있다, 해석되고 있다, 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서 잭 더 리플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도 거의 뭐 XRP 인생 건 사람인데, 현재 대칭 삼각 패턴은 600배 이상의 수익이 났었던 2013년에서 2017년 이 돌파 상황을 떠올리게 만든다. 당시에 이제 0.005달러에서 3달러까지 돌파를 해냈던 거잖아요. 그래서 XRP 0.005달러 때 난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참 이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을 읽을 줄 알고 해석할 줄 알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과연 나는 0.005달러 시절에 뭘 했었나, 뭐 그런 약간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패턴 자체는 예쁘게 기술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점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실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게 스티브 코트니 5만 8천% 폭등 랠리 가능성을 얘기했던 게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2주 차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3년 6개월짜리 4년이 조금 안 되는 그 패턴도 6만 퍼센트 가까이 랠리를 했는데, 요번 패턴 같은 경우는 6년짜리인데 6년 플러스 2개월 6년짜리인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의미 있는 폭등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RSI 상황도 오 재밌어, 이런 상황들. 그래서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걸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 이슈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약간 어질어질하게 느껴지거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 기다림에 지칠 법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특히 이제 2018년도 요때 분위기 되게 좋을 때 XRP에 진입하셨던 분들 또 요때 많이들 들어가셨을 텐데 요때부터 조금 지속적인 투자를 해 오셨던 분들은 지금 좀 약간 지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2020년 12월 20일에 SEC가 리플을 기소했을 그때부터만 따져봐도 벌써 2024년입니다. 1분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상황만 놓고 봐도 굉장히 지리한 시간들이 펼쳐져 온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지치실 수 있을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금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긍정적인 상황도 있다 이런 부분들 바라보시면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분석가들이 같은 전제를 깔고 조금은 다르지만 이 수치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죠. 어디를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도 펼쳐졌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은 멘탈을 조금 다잡는데 투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위클리 차트, 일주 차트를 봐도 예뻐요. 일주 차트는 지금 뚫어냈어요. 상단 저항 뚫어내고 지금 돌파 어디까지 해낼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려 있고 이거는 먼슬리 차트, 월간 차트만 놓고 봐도 대칭 상하 패턴을 예쁘게 형성해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는 투먼스 차트, 2개월 차트를 놓고 보면 이거 보고 있으면 뭔가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저는.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이제 2개월 차트니까 덩어리 몇 개만 펼쳐져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서 3개, 그럼 6개월이잖아요. 그럼 하반기잖아요. 어쩌면 소송 이슈, 1심 재판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 판결이 잘 나와주면 여기쯤에서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다가 여기쯤에서 빵 하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의미 있는 상황, 이 차트를 통해서 2개월 차트가 과거처럼 랠리를 할 경우에는 $20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MACD도 2017년, 18년 이후에 처음으로 골든크로스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달 더 진행이 되면 조금 더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차트를 조금 단기적으로 보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나 의미 있는 상황들이 기술적으로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오늘 전해진 미국 SEC의 이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가 나는 희한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전해지는 멘탈 충격파를 조금은 더 케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XRP 홀더분들 특히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 이런 설문조사하면 XRP가 항상 1, 2등 먹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른바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 이런 상황들 잘 바라보시면서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